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줄에 One of the strongest beliefs of parents and teachers in many nursery schools is that children should be protected from all contact with crude facts and should have everything presented to them in a pretty fanciful form. 자, 첫 번째 줄에 주어부터 찾으면 nursery schools까지가 주어겠죠.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보면 원오브로 시작을 했죠. 원오브 복수명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뭐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뭐들 중에 하나, 원오브 뒤에 복수명사 beliefs s 붙은 거 보이시죠? strongest beliefs라고 하면 가장 강한 믿음들 중에 하나는 근데 누가 가진 거야? 누가 가진 거? 그렇지. parents 부모님이나 혹은 그렇지 선생님들. 어디 계시는 선생님들? nursery schools.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가지는 그런 강한 믿음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 줄에 nursery schools 라는 표현을 보일 겁니다. nursery schools,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kindergarten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화면 띄운 거 보이시죠? Difference between kindergarten and nursery schools,라고 하면 이제 kindergarten and nursery school both denote a type of preschool. 즉 이제 둘 다 뭐를 지칭하냐면 학교 가기 전에 이전에 가는 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유치원을 간다라고 할 때 주로 kindergarten만 들어봤을 경우가 많은데 nursery school 같은 경우는 age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죠. That focuses on the children from 3 to 5 years of age라고 해서 3살에서부터 5살 정도 사이의 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우리가 프리스쿨의 개념으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generally nursery school is used to denote a preschool that focuses on the kids from 3 to 5 years. nursery school은 3살에서 한 5살 정도. On the other hand, 반면에 kindergarten은 denotes the first year of schooling. 정말로 이제 학습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이 kindergarten은 focuses on 5-year-old children. 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가는 기관을 kindergarten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however, the usage of term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나라마다 사실 이 쓰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interchangeably하게 이 두 단어가 교체해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봐도 사실 kindergarte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습이 시작되는 어떤 구체적인 시작기관이라고 본다면 nursery school은 조금 더 어릴 때, 즉 우리가 말하는 그 유치원을 가기 전에 약간의 그 보육기관처럼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이 액티비티나 즉 활동이나 learning by play 약간 놀이 위주의 그런 어떤 체험을 하면서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육기관, 보육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definition의 경우도 그 의미의 경우도 kindergarten은 우리가 주로 학습이 시작된 5살 정도의 아이들이 가는 곳, nursery school은 3살에서 5살, 좀 더 어리죠. 그리고 유래도 좀 다르고요. 나라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나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nursery school의 개념은 여기서는 뭐 간호학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nursery schools,는 말 그대로 보육기관, 프리스쿨의 개념으로 유치원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많은 유아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과 또한 또 특히 3살에서 5살이라고 했죠. 특히 3살에서 3에서 5세 이 정도 나이의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런 nursery school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가지는 가장 큰 믿음들 중에 하나는 is that children should be protected. 아이들이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아이들이 should be protected from all contact. 모든 접촉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뭐로부터? contact with crude facts라고 했죠. crude facts. 자, 여러분들 crude facts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crude facts는 crude는 일단 여러분들 crude oil 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crude oil 하면은 정제되지 않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crude는 날 것의 이런 뜻을 가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어때요? 날 것의 있는 그대로의 정제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 필기 하시고요.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모두 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부터의 모든 접촉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니까. 요렇게 약간 과잉 보호랄까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부터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 and should have라는 부분 보일까요? should have everything presented. 자, 여기서 have의 개념이 진짜 가지다 소유의 의미가 possess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때는 possess의 의미보다는 사역동사로 가서 이때 have everything presented. 뭐 해야만 한다. 뭐 하게끔 시켜야 한다. 그렇지. 여기서 보시면 구조 분석해보면 모든 것이 얘가 목적어, presented가 이렇게 목적어 보어로서 이런 식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주어져야만 한다라고 모든 것이 주어져야만 한다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지나간 부분에서 병렬 구조를 살짝 보면 should가 아까 전에 여기 있었고 뒤에도 should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병렬이 걸리는 거고요. 그럼 역시 should 앞에 지금 생략된 주어는 children이 되겠죠. 여기 두 번째 should 앞에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것이다. 날 것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부터의 그 접촉으로부터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은 알면 안 되고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presented, 주어져야만 한다고. 그 아이들에게 이때 children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다면 이 아이들은 저기 세 번째 줄에 있는 them이랑 같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져야만 한다. 어떤 형태로 주어져야 되는데 세 번째 줄 in a pretty fanciful form. pretty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아주 깨끗하고 예쁘고 이런 뜻이고 fanciful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fanciful 필기합시다. fanciful 또 끄집어내시고요. fancifu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상의 라는 뜻입니다. fancy 뭐 화려한 장신구 이런 뜻도 있겠지만요. 트와이스의 노래도 있죠. 그죠? 네, 상상이라는 뜻도 있죠. fancy가 상상. 그럼 여기서 fanciful은 상상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좀 아름답게 아까 crude랑은 반대되는 뜻을 지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어서 pretty라는 표현에 파란색 동그라미 칠게요. 아까는 빨간 세모였는데 crude라는 건 있는 그대로 정제되지 않은 이런 뜻이라면 pretty는 예쁘게 다듬어진 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개념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즉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믿음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날 것의 그런 어떤 사실로부터는 컨택트를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얘네들한테는 어떤 것만 주어져야 된다. pretty 아주 예쁘게 다듬어지고 상상의 그런 형태로만 주어져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이 계신다. 됐죠? 이제 so far as I have observed, this belief is wholly unfounded. 그런데 so far as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observed라는 표현 보이죠? observe. 내가 뭐 해보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현재 완료 썼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쭉 지금껏 한번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observe는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영어에서 this가 나왔다. 그러면 앞문장을 눈여겨봐라. 이러한 믿음이 뜻하는 바는 뭐지? 우리말로 한번 대답해봐. 이러한 믿음. 그렇지. 바로 앞문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여기 있잖아. 여기 strongest belief 중에 하나라며. strongest belief 중에 한 개라며. 그러니까 one of라고 지금 이렇게 단수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강한 믿음들 중에 하나가 뭐였지? 그렇지. 부모님이랑 선생님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 애들은 뭐 해야 된다고? 날 것의 사실을 알면 안 되고 다듬어지고 상상의 그런 어떤 고귀한 것들만, 즉 고귀한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있는 그대로 사실 말고 좀 다듬어지고 이쁘고 상상의 그런 것들만 조금 주어져야만 한다. 라는 그런 믿음이요. 그 믿음을 disbelief로 받은 거죠. 하지만 내가 쭉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러한 믿음은 wholly, 완전히 unfounded 하다. unfounded 밑줄 한번 쳐볼까요? unfounded 찾았나요? unfounded 네 번째 줄에.
found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파운데이션 들어봤나요? 파운데이션. 그렇지. 파운데이션은 혹시 메이크업 단계에서 파운데이션은 기초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에서도 파운데이션 하면은 기반, 기초란 뜻을 가져요.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어떤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unfounded의 뜻은 뭘까요? unfounded. 뭐가 없는 거? 기초나 기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found라는 단어입니다. find는 찾다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거 말고 found, founded, founded라는 요 동사 3단 변화가 아예 있죠. 그죠? 이거는 기초를 다지다 라는 뜻이죠. 기초를 두다, 기반을 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어 공부를 하실 때는 뭐 어떤 사전이든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 사전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화면을 많이 보여드리죠. 보면 요것만 딱 보지 말란 얘기야. 이제 뒤에 보면 YBM 사전이나 동아출판 요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다 했죠. 옥스포드는 조금 한자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아출판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눌러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뜻을 보시면 되는데 자 보면은 이 found가 뭐 녹여 붓다 이런 뜻도 있고요. 주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당연히 find의 과거분사도 있죠. 근데 그거랑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기고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가 그래도 뜻이 많으니까 제일 먼저 앞에 갖다 놨겠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은 요건데 설립하다, 기초를 두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다지다 라는 뜻으로서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으로 지금 found가 있습니다. 3단 변화 found, founded, founded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다, 설립하다, 세우다 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때 found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거기서 지금 착안하여 unfounded를 본다면 무슨 뜻이다? 기반이 없는 이라는 뜻이겠죠. 자, 주변을 좀 지우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지우고 unfounded의 뜻은 기반이 없는, 그죠? 기반이 없는. 여기에 이러한 믿음은 사실상 완전히 기반이 없다. 자, 그 다음 Modern children's stories suffer from a similar defect. 현대의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suffer from 고통을 받고 있는데 비슷한 결함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 비슷한 결함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Similar defect. 그치, 그게 무엇인지를 지금 콜론이 설명해주고 있죠. They do not present a realm of fancy as such, but give an air of reality to what they pretend. 그들은 do not present. they는 누굴까요, 일단? 이때 they는 누굴까요, 얘들아? 이때 they를 children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때 they는 누굴까요, 얘들아? 정확히 한번 해석해봐. 자, 선생님이 형광펜 듭니다. 이때 they는 핑크색으로 색칠해볼게요. Modern Children's Stories입니다. Stories. 그러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타원형으로 파란색. 자, 그러면 이때 Stories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변에 이거 지저분한 거 좀 지워보고 그러면 좀 잘 보이나요? 요것도 싹 다 지워볼까? 싹 다 지우고 여기서 있죠. 스토리즈를 여기서 데이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필기를 쫙 해놓으세요. 스토리스가 지금 데이다고. 이렇게. 그러면 해석을 천천히 한번 해봐. 현대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뭐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suffer from이라는 표현. suffer from. suffer from은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보여드리자면 뭐뭐로 고통받다 이런 뜻입니다. 보셨죠? suffer from 뭐뭐로 고통받다. suffer from. suffer from. 자, 그래서 to be ill with 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요. suffer from. suffer 자체도 얘가 재밌는 공부할 게 많은 동사입니다. 시달리다 고통받다 라는 이런 뭐 자동사로 자체로 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from이랑 같이 쓰는 거죠. suffer from something 이런 식으로. 근데 웃긴 건 이 suffer이 타동사도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 공부도 하셔야 되니까 suffer는 타동사도 돼요. 그러면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다 할 때 he suffered from a massive heart attack 해도 되지만 he suffered a massive heart attack 해도 돼요. 그러니까 겪다라는 뜻으로 그것으로부터 지금 고통을 받다라고 할 때는 마치 자동사만 될 것 같지만 타동사로 쓸 때는 from이 없이, 즉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목적어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란 뜻이죠. 심장 attack이란 표현은 heart attack, 심장마비를 겪었다. 즉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suffer은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된다. 항상 이런 것들, 특히 우리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조금 한 번씩 찾아보고 나 이 뜻 알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suffer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수능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문득 궁금하다 이럴 때는 한번 찾아보는 정도로 사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they do not present에서 다시 they는 stories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suffer from 여기 보이시죠? 뭐뭐로부터 고통을 겪다. 비슷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결함이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 말한 어떤 부분을 뜻할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결함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부정적이죠. 결함, defect, 비슷한 결함이 뜻하는 말은 앞문장에서 말한 wholly unfounded라는 부분을 뜻합니다. 빨간색 세모끼리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자주 읽는 그런 어떤 동화, 이야기들도 비슷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결함을 뜻할까요? 그렇지. 뭐가 없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주고 이걸 안 주고 뭐만 준다라는 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예쁘게 다듬어진 상상의 형태로만 주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근거가 없다 그랬잖아. 기반이 없다 그랬잖아. 택도 없는 소리다. 당치도 않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unfounded를 썼는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만든 사람도 그런 선생님이나 뭐 부모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갔겠지.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분홍색 부분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도 비슷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근거가 없는 이 믿음에 따라 굉장히 아름답고 상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공상 형태의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 day가 stories인 거죠. stories. 그 동화책은 do not present. 이때 present 뜻이 뭔데? 이때 present. 그래, 이때 present는 얘들아 무슨 뜻이야? 대답해보고 같이 적어보자. present는 주다란 뜻이 있죠. 그러면 그 동화책은 주지 않는다. A realm of fancy. realm은 뭔데 얘들아? 영역이란 뜻이지. 영역. fancy는 아까 했잖아. 상상. 상상의 영역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as such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할래? as such. 자, 그것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as such라는 부분에 이렇게 괄호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죠. 자, as such는 여러분들 필기하십니다. 보통 말하는 그런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말하는 그런. as such, 자, 뭐 발음은 아시겠죠, 그죠? as such라는 표현은 여기 예문에도 보다시피 보통 말하는 그런 여기 보시면 the new job is not a promotion as such 보통 말하는 그런 승진은 아니지만 but it has a good prospect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좋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때 씁니다. 그러면 보통 말하는 그런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as such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as such는 여기서 어떻게 쓰였어? 보통 말하는 그런 상상의 영역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A realm of fancy as such라는 부분 통째로 밑줄 치고 제가 역시 이것도 화살표를 끄집어내서 적겠습니다. as such라는 부분 보통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상상의 영역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보통 말하는 그런 상상의 영역을 주지는 않고 not a 법비 구문인 거 보이세요? not a 법비 구문인 거 보시면 not a
but B.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보이시죠? 그럼 보통 말하는 그런 상상의 영역을 동화책은 주지 않고 but give an air of reality.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그런 상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상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상상은 나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fanciful이라는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상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상은 굉장히 어떤 예를 들면 유니콘 같은 거죠. 세상에는 없는데 상상의 어떤 존재.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애들한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결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냐 설명해 주는데 give an air 약간 공기를 불어넣는 거죠. 뭐 인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인척하다. 뭐 무슨 분위기를 풍기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give an air of reality. reality라는 단어는 저 위에서 말했던 제가 여기 지우개를 지우고 엮어보겠습니다. crude fact 요 부분에 요것도 색깔을 깔맞춤을 한번 해볼게요. crude fact라고 하는 부분 얘가 없다 그랬잖아. 자 천천히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 색깔 잘 보이겠네요. 요 색깔 crude fact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칠하고 있는 부분 crude fact가 없고 상상의 영역으로 지금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reality라는 거가 같은 의미죠. 지금 하늘색끼리 같은 의미인데 하늘색이라는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인척하는 거죠. give an air of라는 표현 give an air of라는 표현 요 부분이 선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give an air of reality 사실인 척 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럼 이 부분 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적어 놓습니다. 사실 같은 척 분위기 풍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같은 척 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거 to what they pretend 보면은 그들이 인척하는 거죠. pretend도 얘들아 이게 얘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그래서 pretend라는 동사도 여러분들 뭐뭐 인척하다, 뭐뭐 인체하다라는 수능 필수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뭐뭐 인척하다, 뭐뭐 인체하다. 보이시죠? 뭐뭐 인척하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다. 이렇게 우리가 pretend라는 걸 자동사로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보시면 자동사로 많이 쓰는데 인척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가 타동사로 할 때도 목적어도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와 타동사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돌아가서 그들이 인척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뭔데? 데이가 뭐지? 계속해서 동화책입니다. 데이는 동화책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실인 척하는 그것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사실인 척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인 척하는 것의 의미는 pretty and fanciful form이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뭔가 좀 가공시킨다는 말이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안 보여주고 퓨어하게 안 보여주고 퓨어한 팬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상상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이 지문은. 근데 문제는 뭐다? 어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어떤 착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사실인 척하는 가장하는 그런 어떤 가짜와 같은 그런 상상에 즉 다듬어진 가공된 어떤 그런 것을 공상의 형태라고 표현을 해서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이제 결론으로 쭉쭉 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 문장. 요 중간 부분이 좀 어렵고요.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Children enjoy fancy when it is pure. 보이시죠? 사실 아이들은 이 fancy라는 것도 이 fancy가 계속 is로 받고 있습니다. 이 fancy가 pure 할 때는 순수하게 상상일 때는 아이들은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자면 that is to say는 여러분들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괄호 쳐주시고 that is 자체가 즉입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는 즉 아시죠?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상상 그 자체가 순수할 때는 아이들이 상상을 뭐 한대?
enjoy 한다고 했어. 즐긴대.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 안 해. 상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쁘다는 거야. When makes no pretense to be reality. 여기 보이시죠? 뭐 하지 않을 때가 좋다는 거야. 가장하지 않을 때, 인체하지 않을 때. To be reality. 현실인 척하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팬시를 좋아한다. But. 보이시죠? But 부분. 그러나 They distinguish sharply between fancy and fact. 하지만 아이들은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뭐를? 날카롭게 그들은 구별할 줄 안다. 뭐와 뭐 사이를. 그치. between A and B 동그라미 딱 치고 fancy와 fact 사이를 날카롭게 구별할 줄 안다라는 거죠. 다시 fact라는 부분은 제가 지금 하늘색으로 계속 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색깔에 유의해서 한번 보시면 아이들은 사실 사실과 뭐를 구별할 줄 안다. 상상을 구별할 줄 안다. 라는 차원에서 색깔을 좀 구별해 보겠습니다. Pretty and fanciful form.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fancy. realm of fancy. enjoy fancy.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fancy라는 것이 사실은 뭐 순수하게 fancy일 때는 그 fancy를 즐길 수 있지만 사실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pretend, 그죠? 뭐뭐 인척하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어감들이 fancy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fancy와 우리 fact는 구별할 줄 안다라는 거죠. 진짜 순수한 fancy 말고 그걸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 척하는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the person who offers them.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Who offers them pretty fairy tales as if they were fact. 여기까지 괄호 닫고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The person부터 fact까지가 주어니까 여기서 끊어주고요. arouses라는 거 타동사인데 뭐뭐를 일으키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를 제공해주는 사형식으로 지금 괄호 안에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The person who offers 제공해주는 사람 them 아이들에게. 자, 이때 자 뭐라고요? 이때 children이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아이들. 이때 them 이 them이 지금 누구다? children이다. 되겠죠? 이때 노란색들이 전부 다 누구다? 아이들이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를 제공해주는 사람? fairy tale. 근데 pretty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떤 느낌을 줘요? 주황색에 가깝죠. pretty라는 건 지금 진짜 예쁘고 귀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쁘게 다듬어진 거죠. 크루드한 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가 아니라 다듬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듬어진 그런 어떤 동화를 제공해주는 fairy tales. 아까 전에 어떤 단어가 바뀐 겁니까? 그렇죠. stories가 바뀐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는 말 바꾸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fairy tales, 아까 stories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가공된, 실제인 척하는 가공된, 만들어진 어떤 가장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사람은 as if they were fact, 뭐인 것처럼. 이때 they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정신 차려서 잘 보세요. as if 다음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표현 뒤에 they는 누굴까요? 아이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이때 they는 바로 앞에 있는 그렇지 pretty tales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마치 그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치? 마치 그들이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 척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이 사실이라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상상이라는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지금 문제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지? 사실인 척 하는 게 문제라고 했죠. 사실인 척 하면서 애들한테 뭐를 따듬어 버려서 이게 공상인 척 하는 그런 형태로 주는 게 애들한테는 안 좋고 애들은 근데 너무 똑똑해서 날카롭게 팬시와 팩트를 구별할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the person who offers them 아이들에게 뭐를 제공해주는 사람, 가공된 어떤 동화를 제공해주는 사람, 마치 그 동화가 사실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사람은 하고 끊고 됐죠? arouses 일으킨다. arouses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끄집어내서 적습니다. arouse 자체가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arise 3단 변화랑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사 원형 자체가 뭐다? arouse야. 그럼 3단 변화가 aroused 이렇게 되지. 그러면 뭐뭐를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일으키다. 타동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aroused 적기 전에 필기하시기 전에 arouse 하면 잠깐 보여드리면 불러일으키다, 뭐뭐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다. 여기 보이시죠? 과거형, 과거분사. 자, 그럼 여러분들 필기를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으킨다는 거야. the person이 주어지, 메인 주어지, 그리고 arouse가 동사지.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동화를 제공해주는 사람. 근데 마치 그 동화가 사실인 척하는, 사실인 것처럼 동화를 제공해주는. 근데 그 동화가 pretty 붙었잖아, 앞에. pretty. 가공된 동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가공된 거야. 그지? 아이들한테 뭔가 가공돼서 사실인 척하는 걸로 막 위장이 돼 있고, 변조가 돼 있고, 가장된 그런 어떤 동화를 제공해주는 사람은 arouse에서 일으킨다. their anger. 누구의 화를 일으킬까? their anger의 누구의 화일까, 얘들아? 문맥상? 그렇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their anger 할 때 their은 노란색 칠하네요, 제가. 그럼 이때 their은 children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화를 불러일으킨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they find out the trick that has been played on them. 이때 they는 역시 아이들이겠죠. 마지막에 them도 아이들일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문장에서 메인 주어는 the person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동화를 제공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they는 아이들 그 자체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they를 받을 수 있죠. 지금 주어가 아이들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themselves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뭐 하자마자 아이들이 그 트릭, 장난질을 찾아내자마자 어떤 장난질? That has been played on them. 그들의 뭐 앞에, 그들의 that has been played on them. 그들에게 지금 쳐진, 그들에게 행해진 그런 장난질. 어떤 장난을 찾아내자마자 그들은 화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은 결국 1, 2, 3, 4, 5번 너무 쉽죠. 정답 몇 번? 4번. 4번. 아이들에게 상상을 현실처럼 꾸며내어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오히려 뭐 여기서의 주의할 점 뭐냐면요. 몇 번이 중요하냐면 1번, 2번, 3번, 5번. 매력적인 오답은 없죠. 헷갈리는 답은 없는데 사실 그 자체가 나쁘다라던가 이게 일치하는 문제일 경우에 뭐 사실 자체가 좋고 상상 자체가 나쁘다라던가 뭐 사실은 나쁘고 상상은 좋다라던가 너무 이렇게 사실이나 상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 문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실이나 상상이 나쁘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문제는 요거죠. 상상을 현실인 척 하는 게 문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상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상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뭐가 문제야? 현실처럼 꾸며내는 상상이 나쁘다고는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문은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Shortly after we got married,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my wife and I, 내 아내와 나는 sat down one weekend, 어느 주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wrote out all the values that we believe in and were committed to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믿기에 가장 소중한 그 모든 가치를 적어 내려갔어요. 가치라고 해석을 하죠. That we believe in.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 That we were committed to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괄호를 함께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values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be committed to 하는 그런 대상들을 다 적어봤다. be committed to 끄집어냅니다. be committed to 필기 하나 하고 가죠. be committed to 무슨 뜻일까요? committed도 뜻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be committed to라고 하면 뭐뭐에 전념하고 집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을 다 적어 내려가 봤다. We came up with, 우리는 뭐 해봤다. 우리는 come up with 했어요. come up with 네모. come up with는 무슨 뜻일까요? 그치, 뭐뭐를 생각해내다. 뭐뭐를 생각해내다. 다시 뭐라고? 뭐뭐를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떠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를 떠올리다. 우린 떠올렸습니다. A list of 163 values. 163개의 가치를 떠올려서 적어 내려갔고요. We very quickly realized that. 우리는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This list가 앞문장에서 항상 찾으라는 this 나왔네요. 몇 개의 리스트를 말하죠? 그렇지. 163개가 적힌 그 리스트를 말하겠죠. 그 리스트가 was far too large for us to use. 우리가 사용하기에 너무 많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로써 요 앞에 한번 끊어서 가볼까요? As the basics. 뭐에 대한 기초로서. 뭐에 대한 기초?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의 기초나 기반으로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163개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했다. So, 그래서 we cut the list down to 5 key values. 우리는 최종적으로 몇 개로 추려냈어? 5개의 key values로 추려냈습니다. 컷했다라는 거죠. Then 우리는 그리고 나서 we dedicated ourselves. dedicate는 헌신하다라는 뜻이고요. 타동사로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헌신시킬 때 ourselves라는 이런 표현처럼 dedicated herself, 그녀는 그녀 스스로 희생했다라고 할 때 dedicated herself, she dedicates herself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dedicate라는 표현은 뒤에 이렇게 제기대명사랑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킨 거야. 뭐 하는데 전치사 to죠. dedicate 전치사 to 많이 씁니다. 어디에 defining what they meant to us.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정의하는 것에 전념하고 헌신을 했어요. 자, 이때 데이는 누구일까요? 이때 데이는 저도 형광펜을 들고 한번 칠해보도록 하죠. 이때 데이. 제가 지금 녹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데이는 그렇지. 아까 5개로 추렸다면서요. 5 key values를 의미하겠죠. values. 자, 그러면 이 5개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지금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to organizing ourselves around them. 그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를 정렬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를 전념했다라는 뜻이죠. 이때 to도 여러분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하는 거 보니까 저 앞에 있는 to defining, to organizing 이게 전부 dedicate에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이시죠? dedicate oneself to ing 어디에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키다. 또 어디에 우리 스스로를 희생시키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그 5개의 가치를 고르고 그 5개의 가치를 주변으로 우리 주변의 삶을 정렬을 한번 해봤다. 앞문장 전체를 그대로 받는 표현이 나옵니다. this 보이시죠?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했는데 그 정렬하고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 5개의 기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하자. This has made an enormous difference. 커다란 차이점을 낳았습니다. In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요. That we have accomplished 라는 표현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취해온 거. In the last few years.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이때 last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성취해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커다란 차이점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해라? You should do the same thing 이라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You should do the same thing. 당신 또 뭐 해라? 똑같은 것을 해라. 똑같은 건 뭘 뜻할까요? 그렇지. 뭐 하는 거? 우리 뭐 하고 있었죠? 지금 이 신혼부부가 앉아서 한 일. 그래, 리스트 오브 163개를 꼽아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한번 적어보자. 나는 우정, 나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봤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너무 많으니까 몇 개로 줄였어. 5개로 줄였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organize 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key value, 주된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인생을 분류하고 정리를 해본 거죠. 당신도 그렇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7번째 줄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줄 끝에 자, 이제 결론이니까 이 부분 다 지우고 이제 봐도 되겠죠. once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뭐 하면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 뭐라고요? 이때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꼭 필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if 절만
우리가 접속사가 아니라요. once도 조건의 접속사입니다. 조건 접속사. 일단 뭐뭐 하면. once 절이죠, once 절. 그럼 일단 당신이 뒤에 봐봐 절 나오잖아, 주어 동사. You have determined your own personal values.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를 일단 결정하면 You can work toward organizing. 당신이 organizing, 조직화하고 정돈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 그 key values를 근처로 하여 그 주변으로 당신의 삶을 재정돈을 할 수 있다. 정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your own five values가 아까 5개로 추려낸 그 개인적인 가치들이 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가치들은 give you, 당신에게 줍니다. foundation을 줍니다. 어떤 파운데이션 줘? 기반을 줘? 어떤 기반을 줘? 그렇지. upon which부터 갈로 열까요? 그 기반 위에서 you can make your decision. 당신의 의사결정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whenever 동그라미 치고 뭐뭐 할 때면 언제든지 뭐뭐 할 때마다 당신이 be confronted with a choice. 선택의 순간에 뭐 하게 될 때? 마주하게 될 때겠죠. 이때 be confronted with 끄집어냅니다. 뭐뭐에 마주하다. 뭐뭐에 직면하다. 자기가 편한 걸로 적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그 선택의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you can evaluate. 당신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alternatives. alternatives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읽으실 때 그죠? alternatives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뜻이 뭘까요? alternatives. 대안책들입니다. alternatives. 대안책. 그래서 alternative는 대안이나 선택 가능한 것이라는 뜻이죠. 대안이나 선택 가능한 것. 그래서 얘는 alternative는 수능 공부할 때 대안을 대체할 수 있는 내 말고 대신 다른 선생님이 올 거야. 그러면 alternative teacher이겠죠. alternative는 대신의 라는 뜻이고 발음을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 벌써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alternative, alternative, alternative 강세가 여기 있어요. 터에 있어요. alternative 따라 해볼까요? alternative, alternative. 근데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alternate입니다. alternate. 발음 강세가 R에 가는 거예요. 얘는 alternate는 번갈아 가면서 생기는 교대의 이런 뜻이 있어요. 번갈아서 하는 하나 걸러 하나 하는 격주의 이런 말 들어봤어요. 격주의. 그러면 격주 일요일마다 할 때 alternate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음을 들어보시면 강세가 앞에 있거든요. alter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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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alternate는 이제 번갈아 하면서 하는 그 다음에 교대의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필기형으로 제가 적어본다면 간단하게 적어본다면 alternatives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alternative는 대안, 대신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대안책이란 뜻이 있죠. 하지만 alternate는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좀 이따 뜰 거예요. alternate는 교대하다 라는 동사가 있고 교대의 번갈아 가다라는 의미라면 alternate가 될 겁니다. 이거 왜 영어로 써졌노? 교대하다, 교대에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주로 교대, 번갈아 이런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강세도 다르다고 했죠.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alternate 밑에 거는 alternate는 앞에 강세고 위에 거는 alternative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얘는 alternative입니다. 대안에 대해서 당신이 평가할 수 있다. based on 뭐에 근거해서 what you most value 당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대안에 대해서 그래서 당신이 뭐 하면 좋다라는 거죠. 지금 정답 몇 번으로 갈까요? 그렇지. 4번. 어렵지 않죠? 추구할 중요한 가치, important value를 일단 선별을 하고, 컴어비스를 하고, 그것을 삶의 어떤 기반으로, 기본 베이식스로 삼아서 삶을 정렬해 봐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 15쪽까지 하고 마칠라 했는데, 다음 차시에 15, 16, 17을 나가야 되겠네요. 지문이 다음 시간에 3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쪽까지 예습해 오도록 하세요.